캐치프레이즈랑 카피라이팅 수업 진행할 건데요. 우리 캐치프레이즈랑 카피라이팅 지난 시간에는 우리 좀 퀴즈 같은 걸로 가볍게 몸 풀었죠. 자, 그때 1등 했던 팀 몇 명이었지? 이렇게 3명이었나? 4명? 한 명 어딨어? 언니 어딨어, 언니? 아, 한 살 많구나. 아, 3명이야? 지난주 안 왔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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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침 7시부터 문 여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7시에 문 열린다 그래서 6시 55분부터 이렇게 서 있었어. 비 맞으면서. 문 열리자마자 일바로 서가지고 하프더즈를 6개 주세요 이랬더니 6반이니까 아, 글레이즈드 6개요. 아니요, 하프더즌 6개요. 6개 상자요. 이랬더니 에? 그래서 아침 첫 시간부터 사람을 좀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 그리고 좀 수업 끝날 때 나눠 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밤 여러분 이 알죠? 근데 뭔가 바로 하자마자 바로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재생되는 거 있죠? 요게 카피라이팅에서 정말 잘 만든 카피라이팅인데 장기하 이 가수가 여기다가 이제 음가를 붙여가지고 음가에다가 이제 가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자,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여름이니까 아이스 커피 여름엔 맥심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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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이거 아는 사람 손. 자, 손 내리시고요. 모르는 사람 손. 와, 손 내리시고요. 3반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데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언제적 광고냐면 놀라지 마. 2007년 광고야. 너네 몇 년생이야? 그렇지. 너네 태어날 때 나온 거고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나온 노래야. 자, 집중. 2007년도면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때이기 때문에 너네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아직 엄마 뱃속에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아는 사람들은 뭐냐? 엄마가 커피 중독자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유명한 카피라이팅이라는 걸 둘 중에 하나 알 수 있겠죠. 근데 맥심이 이전까지는 아이스 커피라는 게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때 믹스커피가 아이스로 나오고 광고 매출이 얼마나 나왔냐면 처음으로 런칭이 됐는데 약 3배 뛰었다고 합니다. 예상 매출의 3배가 뛰었는데 그냥 광고를 잘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캐치프레이즈나 카피레이팅을 어떻게 잘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마케팅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미술실장님 나와서 학습지 좀 나눠주시겠어요? 자, 이거 나눠주고 남는 건 여기다 올려주시면 돼요. 총 2장 나눠줄 거고요. 학습지 보면은 빈칸이 뚫려 있어요. 그 빈칸을 여러분들이 채우시면 돼요. PDF 제가 올려놨죠. 그걸로 해도 됩니다. 구글에 올려놓은 PDF로 하셔도 됩니다. 패드 꺼내셔가지고 패드로 해도 돼요. 아, 오늘 손에 기름이 하나도 없네.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 PDF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자, 활동지는 마지막에 여러분 제가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마지막 사실 때 제가 일괄로 거둘 겁니다. 원래 미술 시험 쳤는데 올해는 시험 없어. 왜 시험 칠까? 내가 작년에 시험 쳤는데 나 시험 점수 보고 어떤 게? 이거? 작년에 시험 쳤는데 시험 평균 점수가 40점밖에 안 나와서 40점. 선생님 충격받아가지고 올해 안 치려고. 합주기가 됩시다. 자, 총 페이지는 2장이고요. 이제 이 2장에 있는 내용에 여러분들이 빈칸이 뚫려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일단 카피라이팅이랑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감으로 퀴즈만 풀어봤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카피란 무엇일까? What is the meaning of the copy? 복사하다 누가 얘기했어요? 복사하다. 오케이. 복사가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카피라는 게 복사라는 의미가 있다는 건데, 자, 광고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온다. 그럼 그걸 사람들이 따라서 읽게 되겠지. 근데 나 혼자 읽을까? 다른 사람들도 읽게 되겠지. 그래서 복사돼서 전파된다는 의미로 카피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복사라는 의미 맞습니다. 또 근데 카피라는 게 복사 말고 우리가 복사할 거면 뭘 읽어야 돼? 글. 카피는 글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보면요. Copy refers to a short article that can be reached by the public and implicitly precede the article containing the concept and message of the br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short article, 짧은 글이에요. 그래서 문장이 조금 길 수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막 그렇게 긴 글은 아니고 짧은 글을 얘기를 하는데 함축적인 의미와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글을 쓰는 것, 그래서 만들어진 모든 글을 지칭하는 게 카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카피는 복사라는 의미처럼 무수히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광고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최근에 좀 재미있는 광고가 있는데 이 광고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정관장 바로 안에. 근데 여기는 누군가요? 배우죠. 자, 조정석이 지금 나오는 이 광고의 타겟층은 주로 나이대가 어떻게 될까요? 어르신? 40대? 3, 40대? 자, 일단 조정석의 나이대가 어떻게 되죠? 30대, 40대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타겟층도 3, 40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주로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여성? 유일하게 3반만 모든 답을 피해가고 있어. 내가 6개 반을 하면서 3반만 유일하게 모든 답을 피해가고 있어. 자, 한번 그럼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 일단 여기 있는 사람이 나왔고 옆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 뭐라고 적혀있을까? 일포하라. 힘내야 하는 모든 순간 일포하라 하면서 조정석의 지금 자세는 어때요? 총을 쏘는데 총이 아니고 뭘 들고 있어요? 정관장을 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광고 이전에 나왔던 정관장을 한번 생각해보면 예전에 정관장 광고는 주로 어떻게 나왔을까요? 올드하게 뭘 나오냐면 일단 인삼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와 이렇게 인삼이 하나 떠. 그리고 그 인삼을 보여주면서 정성을 담았다. 약간 이러면서 왠지 되게 올드하신 배우들의 성우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여기서 일포하라 이런데 그 광고에서는 정관장 이런 광고 왠지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게 봤을 건데 그런 광고들은 주로 타겟층이 어른 장년층일까요? 아니면 청년층일까요? 장년층이겠죠. 그럼 장년층에서 이 광고는 청년층으로 내려왔다라고 봐야 하는데 왜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하냐? 우리가 이렇게 짜먹는 스틱을 포라고도 얘기하죠. 포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총을 쏠 때 일발장전, 포 이게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이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용어밖에 안 되겠지?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의 80% 이상은 어딜 갔다 왔다? 군대를 갔다 왔다. 특히 30대 이상은 거의 대부분이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의미를 하는지 익숙하겠죠. 그래서 포를 내서 이 당한 광고가 뭐냐면 포를 하면 이 정관장에 싹 들어가서 입안에 들어가서 쭉 들어가서 원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 광고를 통해 가지고 정관장의 매출이 이전에는 20, 30대에는 정관장의 매출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장년층이었어. 그런데 이 광고를 통해 가지고 정관장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약 얼마나 팔렸냐? 선생님이 느끼기에 작년에 생일 때 이 광고가 나왔거든. 모든 생일 선물이 정관장이었어.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때 정관장이 이 광고를 하면서 이제 할인 행사도 하고 그러니까 자그마치 7명한테 정관장이 들어온 거야. 선생님 그럼 7개면은 하나 생각해보자. 보통 30포거든? 30포가 7이면 7개월 칠 들어온 거야. 근데 그 이전에는 뭐가 나왔냐? 링티가 나왔어요. 그 이전엔 링티가 나오다 그럼 링티를 이겨먹고 뭐가 선물로 대세를 이루었다? 정관장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광고의 마케팅이고 카피라이팅을 굉장히 잘했는데 그냥 일포화라는 말만 쓰면은 이게 이미지가 제대로 전달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는데 뭘 했기 때문에? 총 쏘는 자세, 즉 이미지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카피라이팅이나 캐치프레이즈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카피가 이거라면 카피라이팅은 뭐냐? 모든 카피를 쓰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copywriting is the process of writing a mess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대비하는 간단해요.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글을 그럼 쓰는 거냐? 주로 카피라이팅에서 쓰는 기술들을 몇 가지 뽑아보면요. contrasting, 대조입니다. 두 번째는 comparing, 비교고요. 세 번째가 repeating, 반복이죠. 네 번째, metaphor, 이거 뭐죠? 비유, 은유가 되겠죠. metaphor, 근데 and symboliz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징도 들어가겠죠. 근데 이 metaphor라는 게 너무 재미있는 게 우리 문화와 외국의 문화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 영어, 영문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죠? 같은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게요. 같은 상황을. 기숙사에서 바퀴벌레 보신 분 손? 네. 맞네. 손 내리시고요. 약 쳐가지고 바퀴벌레가 지금 위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지하에 약 쳐놔가지고.
자, 집중, 당황하지 말고. 자, 그럼 우리가 문을 열고 바퀴벌레를 봤다라는 걸 한국 문학에서, 한국 현대무술학에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런데 섬찟한 느낌이 느껴졌고 뭔가가 사사삭 나를 지켜보는 것만 같았다. 헉! 바퀴벌레였다. 이게 한국 문학이야. 근데 영어로 한번 생각해보자. 삑! 체크덕. 문이 열리는 순간 뭔가 난 눈치를 챘어. 이건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이야. 뭐지? 뭐가 날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지? 불길하군. 문을 닫아야 할까 말까? 아, 젠장, 문을 닫아야 해. 그리고 돌아보는 순간 역시나 그 자식이었어. 난 그 자식과 눈이 마주쳤어. 이 바퀴벌레 자식. 이게 영어권 문학이야.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줄 알겠죠? 같은 메타포라도 한국이라면은 은유가 조금 간접적이라면 영어권에서는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카피라이팅의 체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스페인어, 우리는 3반은 어떤 언어 선택하지? 스페인어로 만약 하게 된다면 약간 직설적인 카피라이팅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영어로 카피라이팅을 하겠다면 이제 좀 더 직설적으로, 한국어로 바꾸겠다면 간접적으로 그 문화권도 반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겨울왕국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애니메이션 영화. 한국에선 겨울왕국이었지만 원래 원 제목은 뭐죠? 근데 그 말 그대로 한국에 들어와서 런칭했으면 성공을 했을까? 일반인들이 프로즌이라 그러면 그 느낌을 이해할 수 있을까? 못하는 거야. 그게 카피라이팅이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 맞춰서 새롭게 글을 쓰는 것. 이 카피라이팅은요, 여러분들 글을 쓰는 데뿐만 아니라 광고 마케팅, 그 다음에 영화의 제목에서 바꾸는 것부터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할 때까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캐치프레이즈랑 카피라이팅의 그럼 차이는 뭘까요?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하나를 보면, 자, 요 사람이 누구냐면 정철 카피라이터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정철 아니에요. 그 편집증, 집착하는 그 남자 아니야. 우리 몇백 년에 살아계시는 그분 아니고 이제 정철 카피라이터라고 하신 분인데, 저는 이분이 했던 카피라이팅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게 바로 요건데, 멀리서 보면 요건 뭘까요? 시력을 이렇게 확인하는 건데 자세히 보면 뭐라고 적혀있지? 세월호 잊지 않을게. 4월 16일 세월호 잊지 않을게. 그럼 여긴 뭐라 적혀있냐? 2014년이야. 근데 시야가 조금 더 내려가면 높아져겠지? 시력이? 근데 여기에는 도수가 적힌 게 아니라 2014년 4월, 2015년, 17년, 18년, 20년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만 잊지는 않을게라는 의미로, 작지만 잊지 않을게라는 게 점점점 희석되지 않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 카피라이팅을 한 거예요. 이게 그냥 글만 있으면 세월호 잊지 않을게라는 말은 누구나 하죠. 근데 여기에서 잊지 않을게라는 걸 요 이미지 안에다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파급력이 더 크게 느껴졌겠죠. 얘가 가지는 장점은 이미지와 카피라이팅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어떤 이미지에 나는 카피라이팅을 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선생님한테 왜 의미가 깊냐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걸 더 여러분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도 했고 의미도 깊고, 선생님이 2014년에 발령을 받았거든. 2014년 4월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 그리고 2014년 4월에 이 사건이 터지고 이때 돌아가신 교감 선생님이 자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거든. 선생님 대학교 선배이시자 대학교에 강의 나오셨던 교수님이셨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는 의미가 좀 더 남다르겠지. 한 달 만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6개월 뒤에 원래 발령이 안 난 친구들이 있어. 임용고시를 합격하더라도 발령이 안 나. 그럼 그 1년 동안 다른 데서 뭐 교사를 하거나 잠깐 기간제로 이렇게 하는데 6개월 만에 갑자기 발령이 났다는 거야. 봤더니 그 친구들 중에 2명이 단원고등학교로 또 발령이 난 거야. 이런 걸 옆에서 이제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겪는 걸 보면서 선생님은 이 사건을 평생에 약간 트라우마처럼 기억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카피라이팅으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카피라이팅이랑 카피랑 캐치프레이즈의 차이점이 뭐냐? 캐치프레이즈는 Phrase put forward to attract people's attention in the propaganda and advertisement라고 되어 있는데, 선전이나 광고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짧은 글이에요. 자, 이 내용만 봤을 때 그러면 캐치프레이즈랑 카피의 큰 차이점이 뭘까요? 혹시 얘기해 볼 사람? 지금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길고 짧은 거다. 길고 짧은 거. 카피는 길고 캐치프레이즈는 짧은 거. 또 다른 사람?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자극적일 수 있어. 카피는 글인데 조금 길 수도 있잖아. 그럼 좀 덜 자극적으로 쓸 수 있어. 근데 캐치프레이즈는 뭐라 그랬어? 선전을 해야 되고 빨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극적일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파악하면 되냐? 카피라이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카피라면 이 카피 중에서도 조금 더 자극적인 글이 캐치프레이즈다. 그럼 우리는 집합의 개념으로 볼게요. 여러분 한참 배우고 있죠? 자, 카피라이팅 안에 카피가 만들어진다. 카피라이팅을 통해서 카피가 만들어지면 이 카피 안에서 캐치프레이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캐치프레이즈는 짧은 글, 자극적인 글. 근데 이게 너무나도 괜찮은 글이라서 난 이걸 제목으로 쓰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헤드라인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괜찮은 건데 이게 나에게 좌우명도 되고 일종의 나의 행동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어.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럼 그게 뭐가 되냐? 슬로건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첫 번째 장 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헤드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둘 중에 뭘까요? 이미지 중에. 그쵸, 야나두예요. 야나두.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딱 보자마자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거였잖아. 야 너도 할 수 있어는 헤드라인일까 슬로건일까? 슬로건이야. 야 나도. 야 나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나도는 헤드라인이고 야 너도는 슬로건인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지 이 업체에서. 그리고 야 나도 땡땡해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넣을 건지 공모전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헤드라인이고 요것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이전까지는 보통 여러분들이 아는 해커스랑 그다음에 이제 시원스쿨 요 두 개가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았다면 야나두가 등장하고 나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야나두가 매출이 급증했다고 해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약간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스포츠 브랜드 중에 약간 탑급 찍었다. 뭐 같지? 나이키. 거기에 슬로건이 뭐였죠? Just do it. 그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 거야. 반대로 슬로건을 볼게요. GS 칼텍스인데 이거 여러분 아마 음이 떠오를걸? I'm your energy. 맞아요. GS 칼텍스. 마지막에 이렇게 광고 나오지. 되게 산뜻하게. 이게 두 가지 의미예요. I'm your energy. 그러면은 나는 GS 칼텍스이고 GS 칼텍스가 당신의 에너지가 되어드리겠습니다도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에너지다라는 회사 내부의 행동 구호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I'm your energy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또 다른 게 뭐가 있냐? Excellent in fligh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죠? 대한항공이죠. 근데 아마 광고에서 여기까지 봤을걸? 호놀룰루 어디까지 가봤니? Excellent in flight, Korean Air. 어디 광고에서 들어본 것 같지? 근데 이 Excellent in Flight도 최고의 비행 경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한항공의 이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슬로건이라면 반대로 여러분들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상의 항공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행동 구호가 되기도 해요. 선생님이 원래는 시간이 있으면 하겠는데 우리만 좀 시간이 지난주에 좀 딜레이가 돼가지고 지금 빨리 설명해야 돼가지고 좀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좀 집중해서 바로 들을게요. 자, 요런 게 슬로건, 하나는 헤드라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 되고요. 자, 이제 어떻게 카피라이팅을 쓰는지를 볼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할 거, 이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 나의 희소 가치는 무엇인가, 이걸 증명하기 이전에 여러분 가볍게 1페이지 아래에 내가 살아온 인생에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들, 모토들, 숙제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한번 적어봐 주세요. 나한테 영향을 미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작성해보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 다른 반 수업할 때. 선생님 저 아이돌 덕질하는데 덕질 적어도 돼요? 가능합니다. 나의 삶에 미친 영향을 하면 되지. 저는 저의 삶의 영향에 최근에 가장 많이 미친 게 있어요. 뭘까요? 정답 나왔어. 쿼카. 저는 쿼카가 너무 좋아서 요새 목표가 뭐냐면 쿼카 보러 호주 가려고 돈 모으고 있어요. 진짜 단순해. 쿼카 호주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해외여행을 몇 번 가본 적도 없지만 호주를 가면 보통 어딜 갈 것 같니? 캥거루 보러 시드로 가겠지. 나는 쿼카 보러 퍼스라는 지역을 갈 거야. 시드니는 직항이 있거든. 퍼스는 직항도 없어. 싱가포르 들렀다 가야 돼. 근데 난 돈을 모으고 있어. 쿼카 보러. 자, 이래 한번 적어보세요. 다양한 걸 적을 수 있어요. 글귀도 되지. 슬로건도 된다고 했으니까 글귀 적어도 돼. 뭘 적어도 상관없어요.
뭐라고? 뭔 소리야? 뭘 못 적겠다고? 왜? 뭐라 적었는데? 다 지나간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왜? 선생님 좌우명이었어. 나 이 책 너무 좋아해. 어, 침대부터 정리하라. 이거 읽고 나면은 되게 마인드가 조금 정리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를 가능한 사람이 있고 불가능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약간 제이다.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이 책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피는 보면 스트레스 받아. 어떤 게 있을까요? 호우 만화책. 오, 나 이거 근데 내 사촌 동생이 인생책이라고 초등학생인데 진짜 되게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대. 이게 과학자 책도 있고 막 이렇게 되게 많고 되게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잖아. 그럼 진로 어딜 정한 거야, 승주는? 아, 승주 패션 디자인 하고 싶어 해? 근데 왜 손을 안 들었었어? 아, 오케이. understand. 지금 2학년 선배는 선생님이 지금 패션 회사 하나 소개시켜줘가지고 고등학생 약간 인턴십처럼 뭔가 배우고 있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 도움 줄게요. 자,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거 적었을까요? 양자역학. 과학 좋아해? 어, 원래 과학은 겉핥을 때가 제일 맛있지. 뭘 적으셨을까요? 아, 왜 가려? 이응이의 시읒은 뭐야? 아와. 시간에 쫓기고 스트레스 받는 1등 인생을 삭바인 10등 인생을 살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마인드다. 좋아요. 좌우명을 잘 가지고 있네요. 이걸 바탕으로 본인의 브랜드를 이제 브랜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야, 3반 되게 잘 적는다. 다른 반 이거 못 적어서 되게 힘들어 하던데. 여기는 뭘 적었을까? 자이언트 판다. 혹시 아이바오 푸바오? 푸바오 내년에 간다더라. 그래도 가야지 행복을 위해서. 2세를 생산해야지. 안 그러면 멸종인데. 가온님 뭐 적었어? 아, 가온이 요런 쪽에 관심 많구나. 그 나중에 카자흐스탄 국적 선배 소개시켜줄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시켜줄게. 아, 실수 없이도 발전도 없다. 크리스티아누도 날강두. 아, 그럴 수 있지. 자, 그러면 여러분 3반이 이런 거 되게 잘하는구나. 자기한테 좀 영향 미친 거 한번 얘기해 볼 사람? 자기한테 영향 미치고 얘기해 볼게요. 후 만화책. 여러분 초등학교 때 후 만화책 많이 읽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나왔던 만화책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서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서 와 멋있다 이런 생각했는데 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어떤 거였어? 아, 샤넬. 후 시리즈의 코코 샤넬. 자, 그럼 샤넬의 어떤 부분에 영감을 받았고 본인이 거기서 어떤 걸 제일 많이 떠오른다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코코 샤넬이 아니었으면 여자분들은 지금까지도 바지를 못 입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자 중에 최초로 승마를 제외하고 바지를 디자인해서 현대 기성복의 형태로 만들어낸 게 누구냐면 샤넬이야. 기성복의 형태로. 되게 이런 의미 있는 거 되게 좋아요. 또 다른 사람 한 명 얘기해 주세요. 응. 네, 두 가지가 있대요. 자, 조금만 더 크게 친구들 안 들려요.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저 뒤에 있는 친구들 안 들렸을 거예요. 아, 봄처럼 살아라. 사계절 중에 봄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그건 아니야. 자, 그럼 또 다른 하나는 뭔가요? 바뀌었네? 아까 내가 봤던 건 없는데? 아, 네네. Few Good Men이란 영화에서 어떤 점이 좀 인상 깊었는데? 네.
막 판사가 재판하고 판결을 내리는 장면을 보면서 영향을 좀 받았다. 그게 잘 인상이 깊다. 음, 인상이 깊었다. 변호사가 같은 말을 계속하는데 난 로여가 될 게 아니라 난 마케팅을 할 거야. 변호사 브랜딩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그럴 수 있죠. 마케팅이 꿈이었구나. 자, 그럼 일단 두 사람 얘기했으니까 이제 요거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이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나를 셀프 브랜딩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주의사항 나갈 거예요. 우리가 전달하는 브랜딩, 우리가 카피라이팅이나 캐치프레이즈를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가치를 브랜드화 시킨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문구를 인상 깊게 읽을 사람들이 솔직히 누굴까? 생기부에서 입학사정관이겠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가 없으니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줄 소개를 만들고 싶은 강력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생기부에 자소서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나 스스로 뭔가를 말하는 게 두렵다. 그러면은 나의 미래 진로. 나는 이런 변호사입니다. 나는 이런 판사입니다. 나는 이런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미래 직업에 관련돼서 나의 셀프 소개를 캐치프레이즈로 만들어도 돼요. 아니면 나의 미래 콘텐츠에 대해서 요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고 지금부터 요걸 들어갈 거예요. 학습지 2페이지를 한번 펼쳐봐 주세요. 자, 우리가 네 가지 단계를 거칠 거거든요.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 나의 희소 가치는 무엇인가, 타겟층은 어떤 가치를 원하는가, 어떤 쓰기 방법을 활용할 것인가. 첫 번째 보면은 To write a essay, it is important to whom to talk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 자, 아까 일포하라라는 광고를 딱 보았는데 그걸 80대 할머니한테 보여드리면 할머니가 이게 무엇이요? 이게 뭔 말이요? 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그 타겟층이 적절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 일포하라라는 광고를 5살, 6살 되는 애들한테 주면 어떻게 될까? 광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찢어버리겠지. 그 타겟층을 적절하게 고려해서 누구에게 나의 캐치프라이즈를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도 똑같아요. 원래 짱구와 스폰지밥은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였다 아니었다? 아니었어요. 성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만화의 소재 자체도 점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낮아졌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보면 여기 있는 광고 세 가지 중에서 장년층을 위한 광고는 셋 중에 어떤 것 같아요? 걸을 수 있는 행복. I have a dream.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뭐다? 무릎이 아프다. 그러니까 미리 보험을 좀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료에 조금 더 민감해지세요 라는 의미를 전달해주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럼 여기서 10대들을 위한 타겟층의 광고다. 어떤 걸까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건 임팩트라는 아이돌인데요. 색감을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어떤 게 색이 제일 원색적이고 쨍하죠? 첫 번째 거. 왜 그럴까? 비비드한 게, 아이들은 단색을 좋아하고 비비드한 게 잘 보이고,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어르신들은 뭐라 그래? 아이고 눈꼴 시렵다, 눈 아프다, 치우라 그러지. 왜 그러냐? 10대들한테는 자극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도파민 생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극적인 컬러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반 데뷔할 때 다양한 컬러들의 머리를 많이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근데 나이가 장년층이 들어가게 되면 최대한 부드러운 색깔, 톤이 높지 않은 것. 그런데 이상하게 무채색을 좋아하는 나이대가 있어. 몇 세일까? 사춘기? 본인이 무채색을 좋아해서 20대? 보통 무채색을 가장 좋아하는 나이대는 신기하게도 30대야. 집을 꾸밀 때 색깔이 다채로운 집보다는 모노톤, 하얀색, 그레이색, 올리브색, 단색 톤으로 가볍게 꾸미는 걸 좋아하거든? 어떤 계층이냐? 바로 아이 우리 서준이 왔다! 이거 누구야? 서준맘이지? 똑같이 서준이 왔다! 이러면 돼. 딱 요걸 보면은 30대에서 넘어가는 이제 누가 말하더라. 이거 동탄 신도시 미시룩이라고 하는데 딱 그 느낌의 세대를 겨냥해가지고 옷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일부러 그렇게 컨셉을 한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그 타겟층을 노린 거예요.
근데 서준맘은요 신기한 게요. 타겟층을 노린 건 20대, 30대인데 실제로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40대도 있고 10대도 있고 그 어린애들도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럴까? 엄마라는 거는 나이를 막론하고 모든 연령에서 엄마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올라운더로 들어가겠지만 주 타겟층 몇 세다? 20세에서 30세 사이가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의 희소 가치는 무엇인가로 넘어갈 건데요. 자, 희소 가치를 보면 There is no way to pursue everyone.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요? 아니야. 나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갈등이 한 번이라도 없을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해요. 엄마랑도 갈등을 겪고요. 여러분의 친구랑도 갈등을 겪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어. 그런데 however, it is important to form a royal enthusiast and make a brand image라고 되어 있으니까 열정적인 enthusiast, 매니아죠.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그들을 위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주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 나를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준다라는 의미를 여기 적어둔 거예요. 빈칸마저 채워주시고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게 대중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대중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되게 스페시픽한 사람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만화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주세요. 모든 웹툰 통틀어가지고 나 웹툰도 많이 보고 만화도 보고. 자, 여기서 나는 주로 웹툰보다는 애니메이션을 판다. 손 들어주세요. 나머지 내리고. 애니메이션 파는 사람 3명 지금 남았고요. 이 중에서 난 주로 일본 것만 판다. 3명 살아남았습니다. 자, 일본 거 보는데 여기서 신카이 마코토, 미야자키 하야오 이런 거는 대중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내려주세요. 없습니다. 손 내려주시고 이 3분 다 손 내리세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겨냥할 때 광고나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래요. 오래와라 나가시마 이만 아니모시테이루가 이러면서 이제 일본어로 광고 성우가 직접 나와서 광고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3사람은 어떻게 될까? 바로 우와 이러면서 바로 사게 되겠지. 오래와 와타시와 이만 아니시마 이럴까? 이러면은 바로 내가 지금 뭐라고 있는 건지 맞춰봐 이러면서 혼돈이 호 이러면서 이제 좋아하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일부러 웃기려고 이런 얘기 한 건데 근데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을 그러면 시장이 작을까요? 클까요? 생각보다 크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요렇게 틈새 시장이지만 이 사람들을 위한 시장이 특별한데 요런 마켓을 지칭하는 게 뭐냐? 굉장히 특별하고 작고 소그룹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스몰이나 아니면은 sorrow라는 얘기는 안 쓰고요. niche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niche 마켓이라 그래요. 요 단어를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after selecting the niche market, 그래서 나에게 niche 마켓은 어떤 거냐? You should think about what the scarcity value of the brand is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은 미술 교사입니다. 선생님이 책을 하나 썼어요. 미술 교육에 관련된 책을 썼어. 근데 이 책을요, 예술 모든 사람들한테 이 책을 읽으라고 광고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 선생님의 니치 마켓은 어느 쪽일까? 그렇지, 미술 교사나 미술 교육계겠지. 이게 니치마켓의 선정인 거야. 이해가 되시죠? 가볍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근데 이제 scarcity라고 해서 콘텐츠가 나와 있는데 콘텐츠 보면 scarcity of content, scarcity of characters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을 공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더라고? 이거 마스크야? 이 전체가 실리콘 마스크야? 실리콘 마스크가 뒤집어 쓴 거예요. 붙인 게 아니라 요렇게 뒤집어 쓰는 마스크라서 이 선글라스가 지금 붕 떠 있어요. 살짝 보면 코 위에 떠 있어. 그러니까 김계란이란 사람은 자기 얼굴 공개하는 걸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진 않지만 보통 운동 유튜버들은 자기 몸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얼굴을 공개해서 그걸로 이제 수익을 끌어들이는데 자기의 얼굴을 공개한다는 건 뭐도 있을까요? 너무나도 많은 관심 속에서 나의 뭐를 잃게 된다? 사생활과 자유를 잃게 돼. 근데 김계란은 오히려 자신의 컨텐츠는 강조하면서 자기 얼굴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안 보여주고 요렇게 운동 유튜버로서 자신의 콘텐츠만 강조하는 거죠. 그럼 김계란은 김계란을 강조해야 되는 걸까? 자신의 운동 콘텐츠를 강조해야 되는 걸까? 계란? 근데 지금은 이 얼굴이 하나의 얼굴이 됐기 때문에 콘텐츠만큼이나 중요해지긴 했는데 자신의 컨텐츠, 운동하는 컨텐츠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쿠킹 트리라는 건데요.
이 쿠킹트리는 우리나라에서도 니치마켓을 가장 잘 선정한 콘텐츠인데, 자, 이렇게 만들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분야를? 베이킹. 근데 이 베이킹 중에서도 쿠킹트리의 가장 큰 장점은요, 정말 니치예요. 우리가 베이킹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도구 중에 오븐이 분명히 필요한데, 쿠킹트리의 모든 레시피는요, 노오븐입니다. 노오븐 베이킹이에요. 그래서 젤라틴을 쓴다거나 아니면 굳힌다거나 빵 시트지를 다이제 같은 걸 부셔가지고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사가 굉장히 오븐이 없는 주 타겟층이 누굴까? 젊은 층인데 오븐이 있는 집이 1인 가구, 2인 가구 있을까? 없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니치 마켓을 선정을 하게 된 거고요. 실제로 코로나 때 급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자신의 컨텐츠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컨텐츠를 강조하는 카피라이팅을 해야겠죠? 그럼 밑에 있는 두 사람은 누구냐? 일단 오른쪽에 이 사람 누구예요? 빠니보틀이라고 여행 유튜버예요. 여행 유튜버와 빠니보틀은요, 되게 좋은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 관광객과 여행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관광객과 여행자. 언어? 여행자? 말을 해주세요. 여행자는 뭘까요? 많이 가는 데를 안 간다. 가기는 해요. 관광객들이 가는 데도 가요. 자, 투어리스트라고 불리는 관광객은요, 보통 어트랙션 위주예요. 딱 우리가 봤을 때 사이트싱 할 수 있는 곳들만 골라서 가요. 그런데 반면에 여행자들은요, 어트랙션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라이프 투어예요. 어떻게 현지인들이 살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빠니보틀은 그걸 참 잘해요. 그리고 현지인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빠니보틀은 유튜브를 통해서 슬로건을 낼 때도 삶을 여행한다라는 키워드를 되게 많이 써. 그냥 관광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을 여행한다. 그러면 관광객들은,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관광을 가야겠지만 대리만족하고 싶어서 빠니보틀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옆에 있는 거 누구예요? 랄라는 뭘로 유명하죠? 어, 언니 저 맘에 안 들죠? 하, 이걸로 유명하잖아. 근데 그 컨텐츠 중에 가장 유명하게 떴던 게 뭐냐면 기싸움. 그 브라질에서 걔 데려왔잖아. 그 제일 잘하는 게 이렇게 하다가 이거 왜 혓바닥을 내밀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따라하면서 자기만의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랄랄은 남의 컨텐츠를 자기가 가져와서 소화를 되게 잘하는 능력을 지녔어. 남의 거거든? 자기 게 보통 없어. ASMR도 남의 건데 자기만의 컨텐츠도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기싸움도 원래 브라질의 걔가 원조인데 그걸 자기만의 컨텐츠로 만들어낸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기만의 컨텐츠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컨텐츠를 강조한다기보다는 뭘 강조해야 돼? 자기 자신을 강조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희소 가치를 지니는지 여러분들도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희소 가치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 이 브랜드가 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다음으로 왜 이 브랜드를 만들었는가? 왜 이 상품을 기획했는가? 그리고 미션, 이 브랜드의 미션은 무엇인가? 이 상품은 어떤 성장 가능성을 지녔는가로 볼 건데, 선생님이 사례를 하나 보여줄게요. 이 세 가지를 보고, 첫 번째, 이 밸류. 이걸 소비했을 때 나의 가치를 올려줄 만한 상품, 이 브랜드의 가치는 무엇인가? 향수라는 건요, 뿌리는 순간 그 사람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향수를 뿌리면 이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특히나 누가? 자기 스스로가.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이걸 입었을 때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 같아. 주로 명품 소비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걸까? 이 세 가지 중에 밸류에 들어가겠죠. 향수도 그렇고요. 그럼 한번 볼게요. 비전인데 요게 프라이탁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요거 보신 적 있어요? 이 프라이탁 이거 뭘로 만들까요? 쓰레기, 버려지는 쓰레기, 천, 현수막, 폐 원단으로 만드는 거거든. 근데 이걸 만약 사게 되면 얘는 그럼 뭐 일단 비전이 어떤 비전이 있을까? 환경을 보호한다. 버려지는 거니까 또 뭐냐? 이 디자인이 같아요? 쓰레기의 모양이 같을 수가 있나? 그러면 각기 전부 다 모양이 다 다르다. 희소가치도 지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사서 들고 다니면, 명품은 나의 가치가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가치를 주는 거지만 얘를 들고 다니면 난 어떤 사람 같아요? 멋있는 사람, 난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난 세계 시민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겠지. 그런 느낌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비전과 함께 뭘 지녔냐면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밌는 거 미션이야.
링티, 마시는 거 링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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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티는 마시는 거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자, 근데 링티는 마시는 거, 제목은 링티거든요. 근데 파란색 글자가 링티에 안 들어가 있어요. 파란색만 읽으면 링커. 자, 이 링티는요, 누가 만들었냐면 군의관 출신의 의사들이에요. 의사들이 군의관을 지내야 되잖아. 그 의사들이 이제 모여서 링티라는 걸 만들었는데, 링거를 왜 강조했을까? 링티인데.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거 딱 그거예요. 링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링거를 직접 맞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마셔서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다 보니까 링티를 마시면 링거의 효과가 있다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링티를 마셔서 링거 같은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 링티를 살까요? 기분 탓?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링거를 맞을 거면 여러분, 링거는 누구한테 처방을 받아야 돼요?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야 돼. 그럼 의사한테 처방을 받을 거면 어디를 가야 돼? 병원을 가야 돼. 병원 가서 의사한테 처방받고 주사를 놓아서 링거를 맞아야 되는데 주사는 또 누가 놓을 수 있어? 간호사나 의사밖에 못 놓지. 그렇게 되면 링거를 맞으러 가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랑 링거 한 방 맞을 때 가격이 얼마일까요? 비싸요. 보통 기본 얼마일까요? 요새 잘 안 해? 뭐 맞아보셨어요? 자주 맞으셨어요? 어, 진리가 계속 자주 맞았다가 막 고개를 하는데 많이 맞니? 자, 보통은 8만 원 선이고요. 많이 비싼 거는 어떤 비타민을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막 가격이 12만 원, 20만 원까지 막 올라가요. 근데 한 번 그렇게 맞기에는 가격이 어때요? 비싸죠. 그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싸기도 한데 효과는 확실해. 그런데 너무 바빠서 나는 링거 맞으러 갈 시간도 없어. 근데 가격도 너무 비싸. 그런데 이걸 마시면 링거 같은 효과도 있다고 해. 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링거에 조금 더 가볍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링티에 가볍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링티는 링거를 경쟁자로 생각을 하지만 링거와 동반자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야. 악어와 악어새 같은 존재인 거야. 그래서 자기를 링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링티는 링거와 비슷하다. 그리고 링거 시장을 우리가 뺏어오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링티가 유행을 했는데 그때 말했지 선생님이 정관장 전에 링티 선물 진짜 많이 받았다고. 그때도 작년 생일엔 정관장을 진짜 많이 받았고 그 전에 생일 때는 링티가 6박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유행과 그 마케팅이 그러면 링티 이후에 링티를 보면서 깨닫고 새롭게 시장을 선정해서 투입해야겠다라고 느낀 게 어느 기업이다? 아까 봤던 정관장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라는 게 계속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정관장이 그렇게 일포하는 그런 시장, 그 바카스 시장을 노렸을까? 근데 생각을 해보자. 나한테 바카스랑 비타 500 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정관장이랑 링티 주는 사람이 있어.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가? 그렇지. 이게 조금 더 선물하기에도 있어 보이잖아. 있어빌리티라 그러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있어빌리티.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이 미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브랜드의 미션은 무엇인가, 이 상품은 어떤 성장 가능성을 지녔는가, 그러면 링티는 링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그러면 링티랑 함께 동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걸 보고 정관장 1포화라는 링티만큼의 시장 규모를 낼 수 있는가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피라이팅이 너무 잘 된 게 링거 늘려서 링티는 마시는 거라고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게 타겟층은 어떤 가치를 원하는가? 요거하고 우리는 마무리 지을 거예요. 가볍습니다. 타겟층이 원하는 가치가 우리가 원하는 가치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대학 입학할 때 입학사정관들이 타겟층이야. 그리고 이 브랜드는 여러분이야. 그럼 이 여러분이 막 이렇게 나의 가치를 증명을 해. 근데 입학사정관이 그 글을 읽고 이 학생이 내가 원했던 내가 필요한 우리 학교에서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뽑겠지. 면접을 갈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될까 안 될까? 안 맞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지 원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want, needs, goal 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이게 저울 위에 있죠. 결국에는 같은 선상에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적절한 카피라이팅, 마케팅 선정, 카피라이팅의 대상에 대해서 이해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쓰기 방법을 이용할 것인가? 여기 있는 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버튼 한 번만 더 눌러줄래? 빨간 버튼.